어느 시인은 이것을 지상에서 가장 투명한 시라고 했습니다. 또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이것은 외안각에 가까운 상안검 뒤에 누선 및 부누선에서 결망낭으로 분비되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은 대개 세 가지 경우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또 아플 때. 북한 주민들이 며칠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고 또 어느 신문에서는 집단 히스테리의 눈물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왜 우느냐 이런 원인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앞에서 네가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우는 아이는 더욱 크게 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든 광신도의 눈물이든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고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일깨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It's raining, it's pouring, my love life is boring me to tears. After all these years, no sunshine, no moonlight, no stardust, no sign of romance. We don't stand a chance. I always dreamed I'd find a perfect lover, but they turned out to be like
영화 콘헤드, 비디오 제목 콘헤드 대소동 중에서 케이디 랭이 불렀습니다. No More Tears, 오늘 첫 곡이었어요. 원래는 노나 서머의 오리지널 곡을 케이디 랭이 좀 다른 분위기로 불러줬죠. FM 영화 음악이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 혼자만 은밀하게 듣고 싶은 프로그램,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싫을 정도로 좋다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광주의 면씨, 이제야 제가 본명을 다 알게 됐네요. 광주의 김백면씨. 지금까지 여자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남자분이었군요. 군에 입대하신다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그 깔끔한 글솜씨를 제가 즐기지 못하게 됐네요. 대신에 제게 부탁을 엄청 해주셨어요. 24개월 동안 제 대신 축하해주세요 하면서 사랑하는 현이, 동생 남이, 후배 지영이, 아빠, 엄마, 그리고 심지어는 제 생일까지 축하해달라고, 그날 축하해달라는 날짜를 적어주셨네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하지만 이 날들은 전부 기억해놨다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백면 씨에게 제가 잊지 않도록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 미리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곡은요. 장볼 벨몽뚜가 주연한 영화 프로페셔널 중에서 골랐습니다. TV로 방영된 이 영화는 방영될 때의 제목은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이었죠. 그 중에서 끼마이, 도대체 누구길래 띄워드리죠. 오늘은 섀도우스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너의 첫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짜짜러니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러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러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러니.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용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다.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이거 카페리씨. 이것도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리시 레귤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이 세상이 외쳐봐.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fade to black. This town's my own, riding free and alone, and I ain't looking back. Maybe I know some people, maybe I break some rules, but this is the street, I got to compete. Baby, I ain't no fool, so I take a little bad with the good. It ain't just black and white, you gotta deal with the real. Ooh,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Every wild desire beckons from the dark. I've made my bed, but I can't rest my head while I still swim with sharks. Everyone needs something, sometimes they don't know why, but so much could be misunderstood in the blink of an eye. So I take a little bad with the good. It still ain't black and white, you gotta deal with the real.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You say that you don't like it, or maybe it's just my life. So you live yours and I'll keep mine, rolling like a wheel through the city on the edge of the night. Black rains down in this cold gray town, I'll be waiting, waiting at the edge of the night. Ooh,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Ooh,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대구 북구 대연일동의 이남희 씨. 남자 맞죠? 이게 거짠지 동짠지 이런 한자 맞습니까? 그런데 홍동식 PD가 이거 남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틀려도 이건 홍동식 PD 책임입니다. 이남희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습니다. Black Rain 중에서 이기팝이 부른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서 드릴게요. 사촌언니 유리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죠? 배자희 씨. 그리고 아주 소중한 닮은 꼴인 친구에게 음악을 띄워주고 싶다고 서울 강동구 암사사동에서 안소연 씨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요. 제주 화북일동의 김소혜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홍은 씨와의 사랑이 첫사랑의 모습 그대로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요. 자, 들려드릴 곡은요. 엠 버터플라이 중에서 허밍코러스,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에 삽입된 곡이죠. 그 허밍코러스와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론딘, 제비에 나오는 도레타의 꿈 이어드립니다. 도레타의 꿈은 소프라노 안나 모포가 부릅니다.
vostri piedi tutte le grazie della primavera. 광주 서구 백운이동에서 와, 편지에 사진까지 붙여주셨어요. 아주 미인이신데 이정혜 학생 잘 들으셨어요? 자, 전망 좋은 방,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된 푸치니 오페라 제비, 라 론덴 중에서 도레타의 꿈, 안나모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시는 영화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아시죠? 정성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이발도 아주 시원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거의 제가 ROTC. 바로 그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머리를 깎던 ROTC 청년의 머리를 깎아주자마자 저희 이발사 아저씨 저희 머리를 정신없이 깎으시더니 네. 사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앞에 있는 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놓고 맡기고 한참 깎고 있었던 와중에 반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와 저에게 근데 학생도 ROTC 가는 모양이지 하고 정신을 차려 안경을 끼워보니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요. 아주. 자. 아마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ROTC 같은 영화 평론가를 보시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시원한 얘기인가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2%의 그 영화광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야 방송가에서도 소문난 사실이고 또 영화광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실 영화 감독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를 뽑다가 우연히 그 프랑스에서 그 뿌지티프라는 잡지에 최근착호가 도착했는데 최근착호가 400호 특집호입니다. 아, 네. 여기 뭐 감독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아니네요. 이건 뭐죠? 네, 촬영 현장 모습입니다. 이 400호 특집을 내면서 뿌지티프는 그동안 뿌지티프와 친하게 지냈었던 영화 감독들에게 앙케이트를 돌리면서 네. 영화 감독들이 본 영화 르스네마비 바흐레스니아스트 라는 그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집호에 다루어진 감독들은 그 65명의 감독들이 뿌지티프에 우정을 갖고 편지 서한을 보냈고 네. 그것을 삭제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특집호를 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많은 영화 평론가 지망생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실 때 어떤 책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한쪽에서는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영화 이론 서적들을 잔뜩 들고 와서 이런 책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네. 어떤 분들은 사회과학 서적과 인문과학 서적들을 잔뜩 들고 와서 이런 어떤 사회학의 문제나 아니면 문학의 문제나 또는 미학의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영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열심히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은 못 되지만은 제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가장 영화에 관한 깊이 있는 사고를 또 거기에 대한 명상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언제나 영화 감독들이 직접 쓴 글들이었었습니다. 그 글들은 얼핏 그 글 자체로만 본다면 어쩌면 영화 평론가들이나 또는 이론가들이 쓴 글보다 얼핏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거기에는 정말 그것을 자기가 현장에서 땀을 흘려가고 사고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찍었었던 그 깊이 있는 사고는 감히 쫓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책들이 한꺼번에 쌓였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책은 영화 감독이 쓴 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 영화 감독의 목소리를 정성희 씨의 음성을 빌려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그 맨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로버트 알트만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아주 열렬한 영화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남으면 달려가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실 플레이어라는 영화 속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만나기 위하여 갔었던 영화관에서 자전거 도둑을 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영화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이라면 자기는 서슴지 않고 마이클 리 감독의 네이키드를 뽑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최근에 본 최고 걸작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 수많은 영화들을 보아왔었고 또 사실 자기가 찍고 싶었었던 영화가 바로 네이키드 같은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는 마이클 리가 배우와 시나리오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생각 현장에서 마이클 리가 한 것이라고는 레디고와 컷 외에는 부른 것이 없을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그러면 감독이란 사람은 레디고와 컷만 부르는 사람이지 딴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로버트 알트만은 바로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화야말로 감독이 영화를 찍고 있는 모든 팀과 완전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촬영 감독은 자기가 이 영화를 연출하는 하나의 감독으로서 또 배우는 배우 스스로 이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으로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은 모두가 감독이며 단지 모두가 다 레디고를 부를 수 없으니까 감독이 대신해서 레디고를 부를 수 있는 영화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며 자기가 꿈꾸는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성군 같은 말을 했네요. 완전히 그 생각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영화를 설명하면서 덧붙이기를 플레이어에서 줄리아 로버츠와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들이 영화의 배역을 맡기를 아주 간절히 희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연기를 시켜봐도 이 두 배우는 도무지 플레이어에 맡길 연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연기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플레이어가 어떤 영화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영화는 어떤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예 그 사람들한테 맞는 영화를 영화 속에 영화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랬군요. 플레이어 속에 영화를 따로 하나 만들어내어서 그 영화에 맞는 배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영화는 사실은 줄리아 로버츠와 브루스 윌리스에게 바치는 영화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었던 영화는 역시 75년에 찍었었던 음악 영화 내슈빌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에서 했었습니다. 딱 한 번 했었는데요. 세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세 여자의 연기자였었던 셜리 두발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었던 연기자 중에 최고의 연기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로버트 알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버트 알트만이 추천한 마이클 리 감독도 이 영화에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감독은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사실은 연극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말할 것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영화를 연출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었던 영화가 3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편은 우리나라에도 비디오로 나와 있는 그러나 비디오 화질이 너무너무 나빠서 도대체 원판이 어떤 색깔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 2시간 40분에 이르는 에르만노 오르미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었던 그래서 그랑프리를 받으면서 네오리얼리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었던 남학신의 숲입니다. 이 영화를 뽑으면서 마이클 리는 하는 얘기는 영화를 연출할 때 연기시키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나이 6살 먹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우는 장면에서는 때리면 되고 웃기는 장면에서는 간지르면 되지만 6살짜리 먹은 아이는 이미 자기의 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시키지 않는다면은 아이는 연기하다 말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나 감독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화 속의 인물로까지 집어넣기 순간까지 오르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는 모든 스텝진을 앉혀놓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영화를 끌어낸 것에 대해서 마이클리는 대단한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다큐멘터리이면서 또한 이것은 기록 영화의 수준을 더 다른 종류로 뛰어넘으면서 마음속에 다큐멘터리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영화는 인도 영화 감독인 사다치트 라이의 길의 노래를 뽑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주인공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신도 가네토라는 일본 영화 감독이 찍은 벌거벗은 섬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는데 영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대사가 하나도 없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무성 영화는 아닌데 대사 하나도 없이 찍어낸 그렇다고 기록 영화도 아닌 섬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찍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죠?
그러니까 마이클 리가 원하는 영화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혹시 네이키드가 아직도 좋은 영화인지 나쁜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세 편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고 네이키드를 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그 데오 앙겔로플로스 감독이 네.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앙겔로플로스 감독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감독의 영화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소개된 적은 없으나 시네마테크 공간들에서 자주 상영된 영화 그렇죠. 속에서는 안개 속의 풍경이라든가 네. 또 영화음악실 2%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신청하시는 시테라 섬의 여행도 역시 이 감독의 영화이고 네. 방랑 극단 알렉산더 대왕이 모두 이 사람의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롱테이크로 유명하고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인 황새에 멈추어선 걸음 같은 영화 속에서의 10분 이상이 넘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은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악명 높습니다. 이 사람이 뽑은 좋아하는 감독은 독일 영화 감독인 프리드리히 무르나우, 그리고 일본 영화 감독인 미조구치 겐지, 또 오손 웰즈, 그리고 덴마크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었었던 잔다르크의 순환을 찍은 칼 드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은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를 뽑고 있습니다. 이 5명의 감독들은 모두 롱테이크로 유명한 감독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5명의 롱테이크의 미학이 사실은 다 다른데 그 예를 들면서 앙겔로플로스는 그 5편의 예를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는 미구지 겐지 감독의 우게츠 이야기를 뽑고 있습니다. 우게츠 이야기의 롱테이크는 사실 당시 일본 카메라 기재들은 충분히 롱테이크를 활용할 만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감독이 거기에 일종의 아이디어를 짜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겐지의 롱테이크를 보면은 이 롱테이크는 서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른바 인물과 카메라를 절묘하게 조합시켜서, 즉 크레인과 레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인물이 걸어가기 시작해서 카메라는 옆으로 이동 쇼트를 보여준다든가 팬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네. 롱테이크를 결합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루돌프 아른하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가 정말 예술이 있었던 것은 영화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겐지는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 속에 자기의 미학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이 아니라 위대한 엠버슨가를 뽑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엠버슨가는 시민 케인과는 달리 아주 롱테이크 화면들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무르나우의 선라이즈를 뽑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영화의 주제나 또는 이 영화의 연기에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화면이 보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라이즈를 구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영화를 보기는 했지만 선라이즈만큼 아름다운 화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 장면 속에 남편이 도시에 나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와 새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엔 아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깥에 나갑니다. 바깥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고민합니다. 이 아내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틀리긴 했는데 그 여자와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고라는 고민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영화는 무성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막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남자의 갈등 상태를 화면만으로 보여지는데 강물이 조용히 깔려 있는데 수풀이 있고 수풀이 있는 위에 달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조용히 물가를 가르고 지나가는데 이 물가를 가르고 지나가는 물결만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 남자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표정과 배의 속도와 물살의 흐름을 통해서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남편을 지켜봅니다. 그런 장면들이 후반 30분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 속에서의 심리적인 묘사를 카메라가 잡아낸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유례없는 걸작이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칼 드레이어 감독의 토키 영화인 말씀을 뽑고 있고 안토니오니의 영화 중에서는 정사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겔로플로스는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영화의 순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카메라의 움직임, 이야기 속의 작은 시간의 어떤 편린들이 사실은 이런 한 편의 영화보다 네. 더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있습니다. 때가 많죠, 사실. 그래서 추천하기를 네. 안토니오니의 밤에 나오는 잔느 모로의 마지막 순간 짓는 그 표정, 네. 그리고 황야의 결투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헨리 폰다가 떠나가면서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표정, 이 사실은 앙겔로푸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남는 장면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엔 형제도 여기 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엔 형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엔 형제는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의 최고 걸작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는 밀러스 크로싱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이 영화가 바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와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랑프리를 받았었던 바튼 핑크는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성된 이후에 이 영화를 다시 본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영화를 하는 과정 속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자신들이 바튼 핑크를 찍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였는데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두 배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바튼 핑크의 이 배우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해리 버긴과 로버트 비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게 누군가 했었는데 네. 코엔 형제도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렇다면 바튼 핑크의 자막을 끝까지 안 보셨군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역으로 출연했나 봐요. 사진을 보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튼 핑크를 코엔 형제의 충고에 따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여전히 저도 비밀에 남기겠습니다. 두 배우를 보는 순간 그리고 두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를 본다면 사실은 바튼 핑크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를 보는 진짜 재미는 이렇게 해서 영화를 두 번, 세 번 다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얄미워. 다섯 번째 그 서간을 보낸 감독은 피터 네. 그리너웨이입니다. 피터 그리너웨이라는 감독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도 역시 감독의 영화는 정식으로는 수입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터인데요. 영국 정원 살인 사건으로 데뷔한 이후에 줄곧 많은 영화를 만들었으며 특히 요리사 도둑 안에 그 정부라는 영화는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을 네. 것이고 그 후에 칸느 영화제나 또는 동경 영화제에서의 피터 그리너웨이의 명성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인데요. 피터 그리너웨이는 이야기하기를 영화 연출의 핵심은 공간 분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공간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에서부터 영화에 관한 사고가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화를 그만두고 영화를 찍게 만든 영화가 4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4편의 영화를 보는 순간 자기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애정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이 회화보다 자기가 찍어야 될 예술 장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는 페데리코 페리니의 로마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확대 캐롤 리드의 제3의 사나이 잉그마르 베르시만의 제7의 봉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피터 그리너웨이는 이 영화들은 공간 속에 이미 하나의 사고가 담겨져 있는 영화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을 잡았을 때 거기서 배우들의 모습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프레임을 잘랐을 때 그 속에 감독의 자의식이 담긴 화면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들이야말로 진짜 영화가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주제하에 다룰 것인가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자기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에 퀴즈를 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너웨이는 자기의 모든 프레임은 미장센느가 아니라 꼭 부르고 싶다면은 그 퀴즈 인 씬 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영화는 관객들과 한번 스무고개 풀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던진 사람은 이제는
은퇴를 했으니 더 이상 신작을 볼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의 마지막 영화를 볼 기회가 남아있는 크리스토프 키슬롭스키입니다. 이 감독이 깐느 영화제에서 은퇴 선언을 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터이고, 다만 최근 인터뷰에 따른다면은 앞으로의 생각은 자신의 후배들의 영화의 프로듀서나 또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꼭 그럴 것 같지만 않은 것은 가을에 키슬롭스키의 그 연극이 한 편 파리의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연출의 생각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자기 자신의 템베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템베스트가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템베스트인데요. 한번 이 낯선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키슬롭스키의 템베스트를 들어보십시오. 우선 선정한 영화는 페데리코 페리니 감독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뽑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꼭 한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길의 줄리에타 마시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길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줄리에타 마시나의 연기만은 그 어떤 영화의 연기자들보다도, 그 역할보다도, 인물보다도 생생하게 살아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뽑은 영화는 그 키슬롭스키처럼 원래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 극영화로 자신의 길을 바꾼 케네스 로의 캐스라는 영화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뽑은 영화는, 이 영화를 뽑은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저항을 뽑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영화의 원제는 한 사형수가 탈옥했다 또는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레지스탕스입니다. 시대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 명의 레지스탕스가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영화 속에서는 대탈주 같은 영화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베르 브레송은 그런 액션은 일체 배제하고 영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이 레지스탕스 대위가 이곳을 탈출하는 과정을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서 마치 그 곤충학자가 곤충을 관찰하듯이 카메라로 그려나갑니다. 키슬롭스키는 브레송의 영화를 관찰의 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뽑은 네 번째 영화는 보위델베르그 감독의 버림받은 천사입니다. 이 보위델베르그 감독의 영화는 여러분들도 한 편 보셨습니다. 그 유명한 엘비라가 바로 이 사람의 영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엘비라의 스타일의 연장선상 일터인데, 키슬롭스키가 위델베르그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뽑은 감독은 헝가리 감독인 이반 바세의 직접적인 변화라는 영화를 뽑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여전히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키슬롭스키가 자신의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데뷔작 이반의 소년 시절을 뽑고 있습니다. 타르콥스키의 영화와 함께 또 한편 펑수아 트리포 감독의 400번의 구타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편 모두 두 감독이 자기가 연출하는 영화의 주인공의 인물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 속에서 키슬롭스키는 자기가 찍는 대상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라면은 이 영화가 실패한다라는 교훈을 준 영화라고 뽑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영화 학교 시절 교과서로 공부했었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지긋지긋하도록 싫었었던, 그런데 후일 우연히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진 영화 오손웰지의 시민 케인이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가 싫다고 해서 그 영화를 다시 보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충고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뽑은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키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영화사의 가장 뛰어난 배우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줄리에타 마시나, 또 한 사람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슬롭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조금 의외입니다. 이것이 카지에미르비치 카리바츠의 일요일의 음악가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어떤 건지. 이 영화는 단편 영화계에서는 그 전설적인 영화로 뽑히는데,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향 악단에 가서 한 곡을 연주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쫓아가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키슬롭스키 영화가 소리를 중심으로 찍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화의 자기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에밀 쿠스트리짜의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에밀 쿠스트리짜는 사실 이 영화는 가끔 다른 영화들과 함께 앞에, 그러니까 짧은 극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단편 영화의 형식으로 잠깐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 쿠스트리짜가 바친 헌사에 의한다라면은, 이 영화와 함께라면은 나는 묘지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극찬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영화가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7번째 뽑은 영화는 7번째 서간을 보낸 감독은 파트리스 르꽁트입니다. 사실은 이 감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최근작인 탱고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앞에 만들었었던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또 네. 무슈 이르,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디오 제목은 살인 혐의라고 나와 있는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감독이 얼마나 재능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다채로우며 온갖 장르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영화 감독은 원래 직업이, 그러니까 전직이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네.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영화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라는데요. 파트리스 르꽁트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장가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사실은 장가방이 맡았었던 배역의 패러디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은, 이것도 역시 만화가 출신다운데요. 스필버그의 제3중 근접조, 줄리앙 디비비의 망향, 그리고 벨레트랑 블리에의 당신에게는 너무 예쁜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에는 망향을 찍었었던, 특히 1930년대 프랑스의 염세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람이 1인자라고 뽑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50대, 60대들은 이 감독이라면 최고의 명장이지라고 얘기하는 줄리앙 디비비에, 그리고 누벨 이마주 세대의 릭 베송, 또 헐리우드의 거물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리고 당신에게 너무 예쁜을 찍은 아주 기벽 있는 영화 감독 베르트랑 브리에, 그리고 조용하게 영화를 완성시키는 에릭 로메, 마지막으로 그 자신이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코엔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코엔 형제 영화와 파트리스 르꽁트 영화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면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뽑은 최고는 우디 앨런의 젤리그입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9번째 뽑은 사람은 두샹 마카베예프입니다. 이 두샹 마카베예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 팬들만 좋아하는데요. WR 오르가즘의 신비 같은 영화. 이 WR은 이단적인 정신분석학자였었던 비델름 라이히의 약자이면서 또한 월드 레볼루션, 세계혁명의 약자라고 하는데, 아주 동구권에서도 과격한 영화를 찍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영화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화는 정치적이거나 미학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뭐 멋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영화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찍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만큼 정확한 사고 속에서 지형에 대한 이해 위에서 거기에 감독이 갖는 정치학 또는 감독이 갖는 미학을 통해서 영화를 찍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영화들은 베트남전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음 영화는 베트남전 영화라고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조금 자기 주제를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몇 명 더 뽑은 감독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감독 중에서는 클로드 밀레, 로만 폴란스키, 안드레 줄랍스키, 클로드 소테, 에릭 로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사람 안드레 줄랍스키만 소개해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줄랍스키라면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것처럼 푸른 노트인가요? 네, 쇼팽의 푸른 노트. 예, 쇼팽의 푸른 노트하고 또 아주 별난 영화들이 많죠. 소피 마르소의 성난 사랑이라든가 이런 비디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줄랍스키, 이 이단적인 줄랍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오순일지의 전작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감독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감독들의 영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이해가 풍부하게 되고요. 또 참 영화란 아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영화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편협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좀 열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서일 씨가 아주 조사를 많이 해오셨고요. 정서일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독들의 음성을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 3동의 김혜정 씨의 신청곡 골랐습니다. 경기도 성남 태평이동의 박종원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아서 2 중에서 주제곡 Love is my decision 크리스트 버그의 노래로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When they tell you that you're crazy, you gotta try to settle down. You gotta turn yourself around. Life is more than just good times and parties. You got the moon in New York City.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hands. Too many cards from Disneyland, saying that I'll be sorry come one day. But if I ever had to choose, love is my decision. With you I just can't lose. Stay here by my side. Love is my decision. Forever you and I tell you this. If you should ever go away, I know that I could never live a single day without you. And now I promise I will try. Maybe even a family together. But then if I ever had to choose, love